앞으로 할 내용을 조금 더 안내해 드리자면, 방금 변수가 끝났죠. 그래서 변수했고, 그리고 변수하기 전에 출력했고, 내용을 보면은 기초적인 내용이랑 심화 이걸로 나뉘는데, 기초적인 부분은 뭐 언어마다 특성이 비슷한 부분을 기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여기에는 기초 내용에는 이거 말고도 뭐 주권문, 반복문, 함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얘네들은 이제 다른 언어에도 있는 특성입니다. 심화에서 좀 다뤄야 하는 게 이제 리스트, 딕셔너리, 객체 뭐 이렇게 있어요. 무조건 파이썬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심화가 기초보다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심화라는 심화 내용은 다른 언어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해야 하는 내용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 변수까지 했으니까 이제 조건문 하겠습니다. 조건문 진행할 건데, A는 뭐 22, A는 22라고 했어요. 그러면 A에는 22라는 값이 들어있으니까 실행하면 A는 22라고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그러면 A의 값을 20으로 바꾼다면 바뀌어서 나오죠. 그러면 A 대신에 변수 이름을 ag라고 할 거고, 이 상태로 진행하면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면 프로그램이 읽을 때 포맷 안에 있는 이 a는 없는 변수니까. 그래서 네임 에러가 발생하니까 여기를 ag라고 써놓고 실행하면 a의 값은 25다 이렇게 나오는데, ag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ag의 뜻이 뭘까요? 나이죠. 나이. 그렇다는 건 내가 여기다가 25라는 값을 저장했다는 거는 나이 값으로 25로, 그러니까 25살이다 라는 의미죠. 이런 식으로 어떤 유의미한 변수 이름을 짓게 되면 그 안에 저장되는 그 값은 변수의 이름, 변수의 성격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임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뭐 노진구 이런 거 써놓으면, 노진구는 이름이잖아요. 이름 값을 네임에다가 저장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점이 뭐냐면 어떤 변수의 용도나 이름, 의미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코드를 읽는데 좀 맥락을 파악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해서 이런 식의 이름을 지어주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변수 이름이니까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숫자로 시작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고, 그러면 숫자가 끝에 와도 되긴 해요. 중간에 와도 되고. 잠깐 근데 그치, 여기까지 써줘야죠. 그리고 중간에 있어도 되고. 규칙이 맞으니까 뭐라 안 하는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변수 이름을 짓는 게 좋습니다. 함수에서는 함수도 이름이 있는데,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 함수인지 이름을 알 수 있게
짓는 것도 중요하죠. 변수뿐만 아니라. 그러면 자, 이렇게 이 코드를 실행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전부 다 나오죠. 성인과 미성년. 성인이 위에 있으니까 먼저 출력됐고 그 밑에 있는 미성년이 출력됐고요. 근데 지금은 둘 다 나왔죠. 분명히 나이가 22이니까 성인만 나와야 하는데 둘 다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단순 출력이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지는 제쳐두고 그냥 이렇게 출력문 썼으면 프로그램은 실행할 수밖에 없죠. if는 뭘까요? if 그러면 만약에라는 뜻이죠. 만약에 나이가 20살 이상이라면 이 등호 비교 연산자인데 포함 관계가 있으니까 20살 포함이죠.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차이 아시나요? 얘는 이제 기호가 이거고 각각 기호가 이렇게 되잖아요. 등호가 있고 없고 차이예요. 그래서 수업 페이지 보면은 여기 논리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교연산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보이시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20살도 포함인 거죠, 여기서. 그러면 20살 이상이니까 성인은 조건에 맞는 말이죠. 그러면 C 언어나 자바에서는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중괄호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파이썬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중괄호를 이런 때 안 써요. 콜론을 씁니다. 콜론. 그 세미콜론 쉬프트랑 세미콜론 같이 누르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만약에 자, 이런 비교식 조건식이 참이다. 그러면 안쪽에 종속된 구문을 실행하겠다인데 이 안쪽이 중요해요. 안쪽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파이썬 언어에서 자, 이 콜론이 나오면 그 다음은 무조건 들여쓰기 한 칸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들여쓰기 된 문장, 들여쓰기 된 곳에서 써진 이 문장이 콜론을 가지고 있는 이 문장에 종속된 상태인 거죠. 그렇다는 거는 이렇게 썼다는 거는 얘는 종속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 상태로 실행하면 뭐라고 해요? 읽어보세요. 에러의 종류와 그 종류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내용. 일단 문제가 발생한 곳은 main.py라는 파일의 4번 줄이에요. 4번 줄. main.py의 4번 줄이니까 이 줄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인덴테이션 에러예요. 인덴테이션은 뭐냐면 들여쓰기입니다. 자, 리플에서 설정 하나 같이 했죠. 여기서 보시면 첫 시간에
뭐 인덴테이션 뭐 이런 거 있었고 이거 아닌데 인덴테이션 사이즈 뭐 인덴테이션 캐릭터 이거 같이 설정했죠. 들여쓰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expected unindented block 들여쓰기가 나왔어야 하는데 안 나왔다 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콜론이 나온 뒤에는 무조건 들여쓰기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외워야 돼요. 왜 그러는지가 아니라 콜론이 한번 나왔으면 그 밑줄에서는 반드시 들여쓰기를 한번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에 실행했을 때 문제없이 잘 나오잖아요. 이 성인이 나왔다는 거는 이 조건식의 결과가 맞는 말이 있잖아요. 참이라고 하고 이 미성년이 나온 이유는 얘는 그냥 종속되지 않았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미성년자일 때 조건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지가 20살 이하면 미성년인가요? 포함관계가 있으니까 20살일 경우에도 미성년이라고 나올 거예요. 성년도 나오고 성인도 나오고 따라서 빼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콜론이 나왔는데 들여쓰기를 안 했죠? 같은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콜론이 나오면 그 밑줄에서는 들여쓰기를 하되 자 이렇게 한 줄 안에 아무것도 없다 해가지고 여기서 들여쓰기 해놓고 여기서 들여쓰기 안 해도 되겠지 이거는 아니에요. 이것도 뭐라 합니다. 그 밑줄이라고 하는 거는 작성된 코드를 말하는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해 보면 20살은 성인의 나이니까 성인 하나만 나온 게 맞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조건을 바꿨어요. 조건식을. 이 경우에 뭐라고 나올까요? 실행하면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조건식이 참이어야 안쪽에 종속된 문장이 실행된다라는 거 이 부분에 의해서 이때는 미성년 나오죠? 20살이면 성인인데 미성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코드를 입력한 사람이 조건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if문을 쓸 때는 이런 조건식을 주의해서 잘 써야 돼요. 왜냐면 이 파이썬 문법도 어떻게 보면 결국은 프로그램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사람이 짜준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다시 조건에 맞게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잘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실행되는 건 확실하게 알겠는데 여기는 실행될까요? 성인이 출력된 걸로 봐서 얘가 참인지 틀린 말인지 알았다는 거니까 실행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조건식은
실행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두 번째 조건식도 실행됩니다. 왜냐면 이 미성년이라는 게 출력 안 됐잖아요. 출력 안 됐다는 건 실행 안 됐다는 거고, 실행 안 됐다는 건 이 조건식이 틀렸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 주시고, 어, 출력 모양 하나 더 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행했을 때 콘솔에 뭐라고 나올까요? 느낌표 나오죠? 왜냐면 얘는 들여쓰기가 안 돼 있잖아요. 얘네랑 얘네랑 이 위상이 같아요. 어, 위상이 같아서 얘도 실행된 것처럼 그냥 얘도 똑같이 실행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새로 추가된 문장이 종속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만 먼저 봐야겠죠. 종속되어 있나요? 안 돼 있죠? 들여쓰기 안 해놨으니까. 따라서 얘도 그냥 실행돼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지금은 들여쓰기가 돼 있으니까 이 콜론을 가지고 있는 이 문장이 종속된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럼 실행했을 때 뭐만 나올까요? 실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 나이가 20이죠? 조건식 실행해 봤을 때 얘가 맞는 말이니까 얘한테 종속된 문장 두 개가 실행되고 이 조건식도 틀린지 아닌지 알아야 하니까 계산을 해 보는데 그 연산이 틀린 말이에요. 틀렸으니까 실행 안 되죠. 그래서 결과는 성인과 느낌표 두 개만 나오고 이해되시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하는 거 들여쓰기를 한 번 더 하는 경우 자 파이썬에서 들여쓰기는 콜론이 하나씩 나왔을 때 그때 하라고 했죠. 콜론이 나왔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 콜론이 또 나왔나요? 안 나왔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언어면은 오류는 발생 안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도 문법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어, 특히나 뭐 다른 문법 에러처럼 신텍스 에러라고 안 나오고 인덴테이션 에러라고 나오죠. 그만큼 들여쓰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보면은 unexpected 나오지 말았어야 할 들여쓰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진짜로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으니까. 그래서 자, 이 콜론 안쪽에서는 하나가 나왔으면 그 밑으로 종속된 문장은 새로운 콜론이 나오기 전까지 들여쓰기를 동일한 횟수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안 되니까. 그래서 한 문장당 내가 들여쓰기를 몇 번 해야 될지 헷갈린다. 그러면 이 문장을 감싸고 있는 콜론의 개수를 떠올려 보세요. 이 문장은 콜론이 감싸고 있는 게 없죠? 들여쓰기 한 번도 안 했죠? 여기 콜론 나왔죠? 한 번. 근데 이 밑으로 나온 문장은 콜론 한 번 나왔으니까
콜론 한 번에 의해서 들여쓰기도 한 번 한 거고, 여기서도 콜론 한 번 나왔으니까 들여쓰기 한 번 한 거고. 아시겠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자, 10 더하기 5는 15가 맞죠? 이거는 수학적으로 봤을 때 맞는 거고, 프로그래밍에서는 같다라는 의미로 쓰기 위해서는 등호 두 개를 쓰는 게 맞아요. 그러면 10이 5보다 크다. 얘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맞다 틀리다 그 차이죠. 파이썬에서는 맞다를 true라고 하는데 대문자 t예요. 대문자 t. 자, 그러면 이 연산, 두 종류의 연산에서 차이점 보이시나요? 자, 얘는 사칙 연산이죠. 얘는 비교 연산, 논리 연산이고. 한 가지 더. 이거는 등호를 반대로. 이때는 틀렸으니까 대문자 f false라고 씁니다. 그래서 사측 연산과 비교 연산의 차이점은 뭐냐면 결과값이 달라요. 정수와 정수의 사측 연산은 정수값으로 나오고 정수와 정수의 이 비교 연산은 논리값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예시를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더하기 1 요거는 2죠. 이렇게 해야겠다 그냥. 그리고 1은 1과 같다니까 맞는 말이죠. 헷갈리니까 여기서 이 등호는 수학적인 의미의 등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 나온 연산자 얘는 같지 않다요. 같지 않다. 이거랑 반대되는 거죠. 느낌표가 반전의 의미니까 낫의 의미입니다. 뭐 물결표라고도 하죠. 물결표로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면 1은 1과 다르다라고 읽으면 얘의 결과는 거짓이니까 false라고 나타내면 될 거고. 자바에도 true와 false가 있는데 자바는 소문자 true고 소문자 false예요. 얘가 자바, 얘가 파이썬. 아시겠죠? 그러면 두 가지 조건식을 전부 다 실행한다고 했죠? 얘의 결과는 뭘로 변할까요? 얘네 둘의 결과. a의 값은 20이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얘는 맞는 말이니까 true로 바뀌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비교해 보면 틀린 말이니까 false가 되는 거고 거짓이고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이니까 실행하고 거짓이니까 실행 안 하고 그러면 여기가 맞는 말이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true로 쓰면 되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죠. age 값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참이니까 사실상 이거랑 다를 바 없죠. 무조건 참이면 무조건 실행하는 게 조건이 걸려 있으나 마나니까. 그럼 반대급부로 true가 아니라 false라고 한다면 이것도 의미가 없죠. 거짓이면 실행 안 하는 문장인데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식에 무조건 거짓을 넣게 되면 이 툴마다 다른데 어떤 툴에서는 데드 코드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어, 실행할 수 없는 코드라고 나올 건데 음, 당연하죠. 무조건 거짓이면 실행 안 하는 게 규칙이니까. 그래서 if문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조건문이고 조건식의 결과가 참일 경우에만 그 안에 종속되는 문장이 실행된다. 이게 개념이에요. 개념은 여기까지.